네, 모두들 아시겠지만 오늘 공연하지 않으신 배우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출님부터. 네, 글루미데이 작사 연출 맡은 성종환입니다. 저는 김우진 역할을 맡은 김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우진 역할 맡은 정우입니다. 대중 역할을 맡은 임경수입니다. 임신동 역할을 맡은 임강희입니다. 사내 역할을 맡은 이규현입니다. 글로미데이 이번 2014년 관객과의 대화는 각 캐릭터별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 김우진에 대하여라는 부제로 관객과의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연출님, 김우진은 누구일까요? 네, 김우진에 대해서 연출님께 먼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조금 전에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되게 뜻깊은 행사인 것 같아요. 김우진이라는 인물이 사실 윤신덕보다는 덜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을 의뢰받고 뒷조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도 흔히 포털에서 그냥 김우진 치면 찾아볼 수 있는 대략적인 것들을 조금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공부를 하고 했지만 그래도 이 중에는 또 이 작품을 통해서만 만난 분들도 계실 테니 그러나 이 작품에서 또 많이 설명되지는 않는 그래서 김우진은 연극운동가였고요.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단연인 청춘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비추면 1897년에 사대부 집안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편부스라에서 태어나고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굉장히 아버지의 억압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독립운동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일본 유학도 사실은 아버지의 명이었어요. 그때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으니까 농림학교를 가서 토지 사업을 물려받게끔 그렇게 인생의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이 작품 쓰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시의성인데 과연 이 둘의 이야기를 이 21세기에 왜 해야 되느냐. 근데 고민이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매뉴얼대로 정해진 어떤 그 삶, 그리고 도망가고 나약한 그 김우진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발견됐고 또 이 시대의 청춘들의 모습이 발견됐어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저를 포함한 그런 젊은이들이 이 신분의 상승의 벽은 너무 높고 요새는 자존감하는 사람도 없고 자 어쨌든 김우진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가 남긴 글들을 보면 조금 더 난해해요. 글루미데이보다 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깊이는 느껴져요. 그 고민과 그 패배가 혹은 어떤 그의 상처들은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번에 작품을 통해 그리면서 더 알고 싶다. 저희끼리도 언젠가 연습실에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김우진을 잘 몰라. 너희들도 지금 잘 모를 거야. 우리 더 한번 알아보자. 실존했던 인물이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알아보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저리 떠들면 더 얘기할 거리들이 있긴 하지만 재미없어 하신다고 해서 네,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있었는데 김우진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연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김우진 처한 상황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서 보여주는 김우진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공연을 준비하시고 또 무대에서 공연을 하시면서 이 장면의 디테일만큼은 내가 제일 고민 많이 했고 난 이 장면 이렇게 풀어내려고 정말 노력했다. 혹은 이 장면은 그래도 내가 하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장면의 실 설명이나 느낌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을 해달라. 그렇죠. 제가 볼 때 문석 씨는 그 여기 쓰레기 중면 씨, 정면 씨는 저기 문 머리 안 닿게 들어오는 그런. 죄송해요. 자기들 얘기. 예.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누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아직 전 초연을 하기도 했고 지금 이번 재연도 했는데 아직도 디테일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덜 찾은 것 같아서 사실 매회 뭔가 생각이 불현듯 나면 그냥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좀 흐름상 안 맞는 디테일일지라도 조금씩 더 조각을 좀 긁어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좀 좋은 조각들이 좀 보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공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수 배우님 말씀의 결론은 결국 매 공연마다 하나씩 새로운 모습을 추가해 나가니까 계속 모습을 봐야 된다 이런 건가요? 맞나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다음 정근성 배우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누가 더 잘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네, 그냥 다 다른 거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편한 장면들이 있겠죠. 잘한다 이거다. 그게 뭐 이 친구들은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내들이 집어던질 때 실제로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내들이 던지는 대로 거기 갈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체격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냥 제가 더 약해 보이고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얘 있어 이게 또. 저입니까? 네. 저는요 어떻게 하면 문에 닿지 않을까 마음속이어서 농담이고요. 공연을 했더니 좀 오바를 입는 목소리가 많이 아쉽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경수진도 그렇고 문성영진도 그렇고 자신만의 색깔이 되게 확실해요. 그래서 예전에 리허설 때나 아니면 공연 때 모니터를 하더라도 정말 저 사람만의 그 우진의 색깔이 있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었는데 제가 공연을 하면서 또 연습을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우진만의 어떤 캐릭터로 봤을 때 정해진 결말의 비 이제 우진의 솔로 노래가 있거든요. 저 바다에 쓴다 하는 그 노래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진이 이 극에서 얘기하고 싶은 또 내 삶을 내 선택대로 하겠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선택을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노래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극 안에서 우진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가장 축약적으로 만든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장면 할 때 굉장히 좀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어떤 씬을 뭐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더 우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그것만 꼭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계속 공연하면서 또 찾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첫 질문이라 그런지 배우분들 되게 겸손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옆에 계신 윤강희 배우님의 이경 배우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새 배우진 역할을 맡으신 새 배우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트리플 캐스팅이나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두 배우님이 이제 우진을 대할 때 그 연기하면서 서로 다른 점들 때문에 뭔가 재밌었던 공연 중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배우랑 같이 공연할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힘들더라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덩치 빼고는. 아니면 조금씩 디테일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모여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노래들은 뭐 완전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고 그냥 서로 액팅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것을 받아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윤성이 형이랑 첫 번을 할 때였나? 윤성이 형 눈빛에서 편하게 딱 이거 저는 한번 공연 올리고 다시 한 두 번째 공연이었는데 문성이 형이랑 하는데 저도 되게 떨리는 거예요. 문성이 형은 더 떨고 있고 밑에서 그걸 서로 읽으면서 아이고 근데 진짜 잘 해낸 것 같아요. 지금 3명 오시는데 차이점 얘기하는데 내가 떨었잖아요. 아니 그날 내가 모니터를 했는데 관객들도 떨어져. 좋았어. 네, 뭐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이 같기 때문에 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사내로서 보기에는 그렇게 뭐 위협적이지도 않고 보이스 기름 뭐 네. 윤강희 배우님. 저도 큰 틀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는데요. 약간 저는 신경이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 성격이잖아요. 약간 서로 주고받을 때 각자의 배우가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씩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정확하게 말로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고요. 할 때마다 큰 틀은 같지만 약간 디테일하거나 서로 호흡을 주고받을 때 각자의 좀 사랑하는 방식이나 성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하면서 그러면 어떤 우진 배우가 가장 팀덕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저는 경수. 워낙 신사적인 친구예요. 그런 사람 자체가 좀 그래서 이게 좀 잘 보듬고 그리고 그 남자 같은 사람이 그래? 나머지 둘이 고개를 푹. 다들 다 좋은데 약간 경수가 좀 이렇게 젠틀맨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네. 그럼 이경 배우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그중 우진과의 대립심이 있잖아요. 네, 그때 어떤 우진이 사내에게 가장 강하게 대항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수 때문에 김경수 배우님. 사실 경수형이랑 첫 공을 할 때 지난 시즌 했던 것과 굉장히 많이 달라서 좀 놀랐었어요.
사내로서 그리고 배우 이경으로서 지난 시즌에 뭔가 맞췄던 것과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씬에서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형이 생각이 바뀌었구나. 혹은 표현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봤자 내가 뭐 집을 던지고 근데 되게 새롭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셋을 비교했을 때 오늘 그 경근이 형이랑 처음 했는데 경수 형이 좀 더 뭐랄까 반항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보듬고 감사합니다. 어떤 작품을 보고 난 뒤에 한동안 머릿속에 어떤 특정한 장면이 맴돈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넘버를 계속 흥얼대게 된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루미데이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이 되게 정말 독특하다고 느낀 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마음에 와닿는 대사나 가사가 매일 틀리더라고요. 항상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보니까 연출님이 윤심덕의 대사 중에 난 찰나에 사는 사람이니까 라는 대사가 실제로 윤심덕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이라는 걸 들었어요. 혹시 김우진의 대사나 뭐 이런 것 중에도 실제 김우진이 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것에서 인용한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많이 인용했어요. 특히 이제 김우진은 작품 속에 본인의 작품들을 많이 남겨서 많이 있어요. 일기들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을 대사화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각자 과정에서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뭘 만들었고 뭐가 문제인지. 저희 이번에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씬 중에 네. 또 그 김우진이 전에 남겼던 그거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날개가 집에서 네네네. 그게 김우진이 쓴 시를 인용하여 저는 이사를 하더라고요. 아 뭔가 자꾸 답을 알면서 질문하시니까 아니야. 그런 냄새가 자꾸 나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거 시가 있어요. 네,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그대로 따온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시각에 김우진과 윤신덕은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많아요. 창의적인 삶, 창조적인 삶 이런 것도 제 기억은 김우진이 기록에 남겨둔 말들 굉장히 많이 겁니다. 특히 이제 라이프 포스는 그때 당시에 시대의 용어예요. 철학자의 말, 생명력. 라이프 포스. 되게 촌스럽지만 실제로 지식인들이 썼던 말이라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연출님이 굉장히 피곤하신 가운데도 답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김우진의 역할의 배우분들은 공연을 하면서 대본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눈에 들어오는 대사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는 공연 때 내가 진짜 이 대사는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애정을 갖고 있는 대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젠틀맨. 네, 제가 제일 글쎄요, 제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대사인 것 같아요. 사실은 결국은 뛰어내리기 직전에 지금이야. 새로운 세상, 자유, 사랑 뭐 이런 대사도 있고 전에 신덕한테 넌 선구자다, 신세계를 찾아 나선 선구자다. 이게 마지막에 특히 더더욱 후원 프로그레스로 이게 더 강조되어야 하고 우진은 심적으로도 너무 많이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때 그 대사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박또박 씹어서 전달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모 있어요? 우와 귀찮은 저는 이게 좀 달라요.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는 몇 번 이렇게 봤을 때 그 대사를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이면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게 이 간지러운 말을 내가 어떻게 간지럽지 않게 표현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진짜 사랑으로 완벽하게 진짜 사랑으로 보여줘야 이 사람들의 죽음이 불장난이 아닌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되게 신경을 썼는데 그건 뭐 윤신도 그 사회참여가 다 해결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 말고 제가 제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오는 씬은 아까 제가 말했던 저 하늘을 쓴다 이 노래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되게 힘든 와중에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하는, 자기 의지를 다잡으려고 하는 그게 하면서도 되게 느낌이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노래가 굉장히 어렵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열심히 한 네. 저는 문성이 형 얘기 들으면서 저도 똑같은 여자거든요. 참 문성이 형은 제가 얘기를 안 했구나. 윤성이랑? 잔인한 문성이 형. 저는 알아요. 저는 두 가지예요. 왜 뭐하는 거야? 들어가지고 점수도 만들어주세요. 여기를 여기로 토요일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일준님이 말씀하셨듯이 창의적인 사고, 창조적인 삶. 이 대사가 우진으로서는 굉장히 임팩트가 큰 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또박또박 발음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관객분들한테 좀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 대사에 공을 많이 드렸고요. 또 아까는 윤성이 형이 얘기했듯이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라는 대사가 그러니까 연습 때는 그 대사가 그렇게 저한테 큰 어떤 걸 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공연을 하면서 그 대사가 굉장히 저한테 되게 중요한 대사라고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덕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사내를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게 좀 악순환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행복했던 그런 시절 있잖아요. 신덕을 처음 만났을 때는 뭐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고, 그래서 그 대사가 굉장히 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그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라는 대사가 저한테는 가장 되게 와닿는 대사예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극중에 신덕이 우진에게 첫눈에 반하고 우진에게 배신 당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우진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시대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스타라고 불렸던 윤신덕의 사랑을 뺏어간 김우진이라는 사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신덕이 바라봤을 때 김우진의 매력이 좀 궁금합니다. 윤신덕이 굉장히 스타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덕 때는
다가오는 정말 부자들이나 집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쉬운 남자들 틈에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쉽지 않은 그런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그런 매력에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 우진이들의 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중앙연수님이 저희 처음에 주셨을 때 읽어봤는데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되게 어두운데 그 생각을 알 수가 없는데 정말 너무 매력적인 그 안에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신덕도 그런 것들을 많이 끌리지 않는 영혼이 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내형 이경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사내가 김우진이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한 거잖아요. 어떤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우진이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가고자 한 거잖아요. 이 사내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다면 왜 하필 김우진이라는 사람한테 접근하게 된 걸까요? 이 사람이 어떤 점을 보고 또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었던 건지. 김우진하고 윤신덕은 그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말하자면 천재였죠. 그 윤신덕 같은 경우도 음악적인 그 성악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접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내라는 인물이 좀 했다는. 그리고 특별하니까 굉장히 특별하고 아름답게 죽여주나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자기 만족 같은 게 있어서 그리고 사내 심정은 생각은 사내도 잘 몰라요. 뭐가 주고 뭐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내가 얘네를 죽임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건가 아니면 얘네를 정말 위하는 건가 이렇게 흔한 세상 살아서 뭐하냐 죽으면 편한데 그래서 내가 죽여줄게 너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인지도 본인조차 아마 헷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쨌든 사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우진이 얘기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사내는 이걸 자신의 걸정이라고 생각하죠. 내 인생에 가장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객석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사진 들어주시면 네. 질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때 때마다 디테일을 추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어지럽고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재밌어서 더 보고 싶어지는 그런 면도 있긴 한데 그럼 이때까지 그 직전에 생각해서 추가를 했는데 정말 이거 먹혔다. 아니면은 이거 정말 내 마음에 들고 오늘 공연을 해서 좋았겠다. 이웃신의 부활이 됐다. 이거 그냥 즉흥적으로 해보면 됐다. 이랬던 디테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임명근 배우님하고 정우성 배우님 모니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분한테 나한테 없는 뭔가 좀 탐나는 기능들이 있어, 탐나는 점이 있었다. 이런. 일단 뒤에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할게요. 예,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형님이랑 그다음에 병근이 공연을 볼 때 사실 부러웠던 게 더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그러니까 총 2번을 지금 제 공연을 참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할 때 이들이 찾아낸 어떤 새로운 모습들, 그러니까 김우진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저걸 못했을까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번 재연에 김우진이라는 캐릭터를 구축할 수 있는데 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중간에 좀 저도 좀 따라하고 싶은 건 있는데 문성형이 중간에 사내가 나가고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 하는 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를 하는 신이 있는데 그거 사실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 공연마다 약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약간 원래 제가 그 뒤에 하는 액팅 자체는 사실은 원래 시간 흐름에 맞춰져 있었던 액팅이었어요. 사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예전 초연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가 오고 있어 이후에 신덕을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이 객실로 들어온 상황을 만든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 중간에 또 일들이 더 생겨서 지금 굳이 제가 하고 있는 디테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흐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형이 하는 거나 오늘 또 제가 모니터를 했을 때 병근이가 술을 마시는데 저것도 비슷하고 제가 사실은 저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우진들에 비해서 담배를 좀 더 피고 술을 좀 더 먹는 편이거든요. 좀 더 예술가들의 어떤 고뇌를 좀 보여주고자 저는 그걸 조금 더 택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런 디테일들이 많이 탐이 났어요. 사실은 그 외에도 되게 좋은 게 많았는데 지금 특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처음에 질문하셨던 내가 이거 시도를 했는데 먹혔다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한테 돌아오는 모니터가 별로 없어서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사내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제가 우연히 손톱으로 바닥을 긁은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뭔가 사실 손톱이 하나도 안 아파요. 바닥이 너무 마감 잘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톱 괜찮냐고. 근데 손톱 너무 괜찮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걸 하면서 뭔가 더 괴로움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이걸로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표현 자체는 제가 그냥 하면서 좀 잘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사실 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좋은 디테일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얘기 좀. 네.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습 과정 중에서 조금 더 충동적으로 연기하게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연습에서 런스루가 되게 안정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사실 거의 첫 런스루쯤 됐는데 두 번째인가? 근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공연은 절대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안 되고 매 순간의 충동에 의해서 골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테일도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정해놓고 가면 안 되고 그 순간에 드는 그 감정의 진실, 순간의 진실, 우리 찰나의 순간을 이야기하는데 뮤지컬도 그 순간순간 찰나의 어떤 그 진실만이 저는 관객한테 감흥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 손톱 긁는 그 디테일이 좋지만 그게 또 다른 습관이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충동이 있는 그 행동을 할 때에만이 그 순간의 진실이 되니까 그게 습관적으로 나올 때는 또 진실과는 멀어지게 되고 참 연기가 대단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더 충동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디테일들이 많으면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 또 되게 신나고 재밌을 거예요. 그런 연습 과정에 그런 게 되게 즐거웠거든요.
모든 배우들이 표현하는 게 다르고 왜냐면 느낌 감정이 다르니까 제가 정한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극적 행동이고 드라마틱 액션이고 목표지 감정은 정하지 않았어요. 그 배우가 느끼는 감정이 진실인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연출은 지금 세 분을 제가 잠깐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스타일이 되게 다 다르시거든요. 이게 계속 한 자세로 계시고 정말 산만하시고 약간 쑥스러워하시고 이런 좀 스타일이 장관스러운 크게 다르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면을 보시고 처음 캐스팅하실 때 한 가지 좀 김우진으로 이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캐스팅할 때는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 기본적인 기량들이 있는 배우들이라서 뽑았고 그리고 오히려 또 다 달라서 오히려 더 이렇게 정한 분들도 있고요. 좋은 거는 정말 다 달라요. 정말 다 다른데 임명근 배우는 작가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딕션이 정말 좋아요. 노래할 때 가사 다 들리고 그렇죠. 네. 대사할 때 다. 근데 연출이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아까 말한 부분에서 딕션이 되게 안 좋은 배우 이면서 배우인데 그 노래 연기나 노래로 정서를 표현하는 부분은 셋 중에 제일 잘하는 거예요. 문성 배우는 리액션이 정말 좋아요. 리액션이 정말 그래서 조금 주면 조금밖에 안 해. 크게 주면 크게 정말 그 시너지가 정말 커지고 그래서 이 세 명의 장점을 다 합친 배우를 찾고 있어요. 다음 시즌에 그런 배우를 초대해서 장난이야.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우진으로서의 또 보면 재미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박혜일 씨. 너무 좋지. 이 자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고맙습니다. 다른 분 혹시 질문 계신가요? 네, 뒤에 계신 분 마이크를 좀 전달해주세요. 저 연출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인물에 관한 건 아니고 공연 극중에 관한 건데 마지막에 우진이하고 신덕이하고 대해서 뛰어내릴 때요. 그 대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간다고 희망적으로 치는데 조명을 붉은 조명을 쓰시잖아요. 그거 혹시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레드라는 색깔이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불을 쓸까, 뭘 쓸까, 뭐 쓸까 그렇게 크게 고민은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강렬한 색이었고요. 그 뛰어내리는 액팅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었어요. 기자님에서. 그들의 태도. 사실 뭐 그들이 살았을지 죽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어차피 이 배 안에서 죽을 운명이라면 나 같아도 그 영화 거기서 나오죠. 냉정할정에서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난 그 일을 하겠어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건 거죠. 그 태도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기 이제 셋이 있는 장면에서도 서로 양쪽에서 끌잖아요. 한쪽은 라이프 코스로 한쪽은 삶을 가장한 죽음으로 느끼는 그 순간에 신덕이 선택하는 어떤 그래서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런 게 좀 전달됐으면 했는데 그 조명을 레드로 쓴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본질적인 리스크는 겠죠. 어쨌든 좀 강렬한 그림을 원했던 거고 내용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당사자 했던 거고 의도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준비된 시간 짧은 관계로 질문을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우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역할을 공연하시는 세 분의 배우분들에 대해서도 공연을 너무 보고 싶어지고 세 분의 공연을 각각 보면서 다시 김우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지는 좀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글루미데이가 재연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정말 여러분들한테 생각지도 못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저희도 즐겁게 공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기영 배우님부터 관객 여러분들과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많이들 들어와 주십시오. 좋은 공연입니다. 오늘은 좀 길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연습이나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걸 하면서 뭔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질문들을 듣거나 반응을 보거나 이럴 때 내가 아직 생각할 게 더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도 배우로서. 그래서 뭐 한 달을 받고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저희는 그 한 달 남은 동안 끊임없이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노력할 테니까 여기까지 듣고 그래 더 와야겠다 하셨던 분들 조금 더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작년에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우리 종환 연출님께서 했던 말이 있는데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저는 되게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빈틈을 되게 여러분이 많이 채워주시고 저희도 그런 모니터를 통해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지 못한 것들 많이 찾아내게 되고 나는 그냥 순동적으로 했는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됐고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뵙게 됐을 때도 또 소중한 한마디 덕분에 더 많은 걸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지막 공연이 오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많은 걸 찾고 이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여러 번 해도 부족한 것 같고요.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너무 소중하네요. 사실은 시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제가 못하는데 다 같이 어디 진짜 을왕리라도 가서 중국에 보러 가지고 일본은 뭐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사실은 잘 모른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냥 상상은 해보게 되네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우리 글루미데이가 다음 공연이 있을지 또 언제까지 공연이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데 그래도 사랑 받아서 정말 언제 한번 그런 가서 얘기하고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인간이 이럴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정말 인간은 죽음이 과연 나쁜 건지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만 인문학이 많이 좀 빈약한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들 그래도 가치 있는 이야기들 서로 나누면서 비록 조금 허술한 작품일지언정 어떤 화제거리가 된다는 건 좀 좋은 관객 문화에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일상생활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